요즘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암호화폐 세계, 그 핵심적인 변화와 의미를 함께 좀 파헤쳐보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부터 시작해서요.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비트팜스, 테더 같은 기업들의 생존 전략, 또 트럼프 관련 이슈도 있고, 그렇죠. 규제 변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그 보안 문제까지 정말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맞아요.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흐름이 뭔지, 우리가 뭘 좀 주목해야 할지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역시 시장의 민감한 반응부터 봐야겠죠. 맞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그 트럼프랑 머스크 설전 소식 이거 하나만으로도 네, 10만 달러 아래로 그냥 훅 출렁였다가 다시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시장이 여전히 특정 인물의 발언이나 어떤 이벤트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그랬죠. 이더리움이나 도지코인 같은 것들도요. 네,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요. 정말 작은 바람에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이런 변동성 속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 이걸 보여주는 기업이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요.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또 비트코인을 사려고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의 우선주를 또 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미 가진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미 600억 달러 이상을 보유 중인데 또 추가 매입이라니 시장에서는 이걸 장기적 가치에 대한 확신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동시에 너무 특정 자산에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선도 공존합니다. 뭐랄까 기업의 명운을 그냥 비트코인에 걸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쪽 움직임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크립토닷컴이랑 손을 잡고 네. 트럼프 관련 비트코인 ETF,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죠. 이걸 추진하고 또 25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매입 계획까지 내놨어요. 와, 25억 달러요? 네, 정치가 암호화폐랑 점점 더 얽히는 모습이네요. 근데 재미있는 건 정작 트럼프 주니어하고 에릭 트럼프는 특정 밈코인이나 무슨 지갑 프로젝트와는 딱 거리를 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가족 내에서도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이나 전략이 다른 건지 약간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렇네요. 이렇게 개인이나 정치 영역이 움직임과 함께 기업들의 전략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특히 그 비트팜스 변신이 인상적이에요. 맞아요. 원래 비트코인 채굴 회사였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미국 광산회사를 인수하면서 미국 비중을 확 늘리는 동시에 사업의 중심축을 비트코인 채굴에서 고성능 컴퓨팅, HPC랑 AI로 완전히 옮겼습니다. HPC AI요? 그쪽으로 아예. 네. HPC는 이제 복잡한 연산을 아주 빠르게 처리하는 기술인데 이 분야가 기업 가치를 훨씬 높게 인정받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업 분야를 바꾸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기준 자체를 유리하게 바꾸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군요. 정확합니다. 채굴 산업은 보통 기업 가치를 수익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로 본다면 데이터 센터나 AI는 20배, 30배까지 보니까요. 네, 훨씬 높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라고 봐야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USDT 발행사 테더의 행보도 좀 독특해요. 테더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단순히 코인 발행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준비금 외에 남는 수액 있잖아요. 네. 그걸로 불화들 유제품 회사부터 시작해서 AI 인프라, 바이오테크, 심지어 동영상 플랫폼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와, 정말 다각화네요. 단순히 돈 버는 걸 넘어서 사업 자체를 완전히 넓히려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인상적인 건 전 세계에 그 은행 서비스 이용 못하는 사람들 한 30억 명 된다고 하던데 그분들에게 집중한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아프리카에 직접 키오스크를 설치한다던가 교육을 제공한다던가 이런 현지원 전략을 쓰는 게 좀 차별점이죠. 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고 또 잠재적인 규제 위험에도 대비하려는 그런 다각적인 포석으로 보입니다. 규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스위스에서는 OECD 기준에 맞춰서 다른 나라들이랑 암호화폐 관련 세금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해요. 아, 세금 정보 교환이요? 네, 사우디나 미국은 제외하고요. EU, 영국, G20 국가들이 대상인 것 같아요. 테더는 또 유럽연합의 그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라고 하죠. 네, 미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엘살바도르로 옮겼죠. 미카의 특정 조항,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중에 현금
예치분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조항, 여기에 반발한 거고요. 쓴의 분석도 좀 참고할 만한데요. 네, 어떤 분석인가요? 이분은 현재 시장 변동성은 좀 단기적인 현상이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입할 가능성, 뭐 이런 요인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 정부 매입 가능성? 네, 물론 세금으로 사는 것에는 반대했지만요. 그리고 이분이 특히 강조한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개인 자산 보호. 아, 정말 중요하죠. 네,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늘면서 이게 더 중요해졌는데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이 직접 키를 관리하는 셀프 커스터디 지갑, 네, 직접 관리. 아니면 인터넷이랑 분리된 하드웨어 지갑, 뭐 콜드 스토리지라고 부르는 거요. 이런 걸 사용하라고 권장했어요. 그리고 여러 명이 서명해야만 전송되는 다중 서명, 멀티시그 설정이나 지갑 자체를 여러 곳에 나눠 보관하는 방법도 언급했고요. 맞아요. 듣기만 해도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만큼 이제 지켜야 할 자산의 가치가 커졌다는 의미겠죠. 네, 그렇죠. 결국 암호화폐 투자도 안전한 자산 관리의 영역으로 점점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한마디 말해도 크게 출렁이는 변동성을 보이지만요. 네. 그 안에서 기업들은 비트코인에 그냥 올인하거나 AI로 방향을 확 틀거나 아니면 금융 소외계층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생존과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규제 환경도 계속해서 형태를 갖춰가고 있고요. 네, 이제 정말 거대 기업하고 전통 금융까지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기존 플레이어들은 변신을 꾀하고 규제는 구체화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과연 암호화폐는 앞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까요? 아니면 뭐 완전히 다른 여러 갈래의 길로 나뉘어서 발전하게 될까요? 글쎄요, 이 변화의 방향이 여러분의 투자와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